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일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일관된 태도로 인해서 풀리지 않았던 양국 간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통제는 워낙 큰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 경기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사실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형상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이틀 동안 워낙 예.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증언과 관계없이 예. 차익 매물 실현을 통해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기술적 지표에도 200일 이동평균 상향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는 예. 사실 주가 모습은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역시 그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그 의회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움직임에 지켜보는 과정에서 정중동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거는 증시를 해설할 때 이 문제는 꼭 좀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 이은께서랑 홍앵커께서 예. 이 문제를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는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폭이 93bp까지 확대됐거든요. 근데 이 수준은 얼만큼이냐 하면 1981년 9월 달에 한 100bp까지 이렇게 사상 최대로 갔는데요. 이 수준에 거의 근접했지 않습니까? 예, 100bp면 93bp까지니까 거의 확대돼서 월가에서 보면 증시를 해설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해 줘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장단기 금리 차가 사상 최대 폭의 역전폭에 가까워야 됐다면 미국 경기의 그 경기 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침체 우려가 퇴조되는 상황에서 3대 지수가 혼재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 내내 사실 그 상승세가 유지됐지 않습니까? 예, 막판에 국채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악재 요인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는 과정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예. 비교적 증시 모습은 선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확실하게 지금은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보다 미 증시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책, 양에 대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제 불을 뗐다 이런 얘기를 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사실 양에 대해고 있습니다는 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성장이 5% 제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중국의 그 고민 정도 예. 그리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2% 정도의 재정 적자율이라는 것은 경기 부양을 모색하기에는 힘든 수준이다 하는 각도에서 중국의 그 상해 지수는 양해 대가 열리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떨어진 걸 알고 있어요. 예. 0.19%가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국내 주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이렇게 해서 불을 뗐습니다는 정작 그 국내 증시는 상해 증시와 달리 예. 0.19% 떨어졌네요. 예. 사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라가서 중국 증시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동력에 있어서 어제 가장 궁금한 점 중에 시청자의 문의한 사항 중에 대형자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한 1,000원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러한 그 주가가 코스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사실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제 절차를 밟겠다 하는 대목이 아시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예.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규제가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적 측면에서 지금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구성 항목이 비중이 높은 쪽이 올라가면서 코스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미국에서 보면 대장주 얘기가 나왔어요. 예.
대장주 아시겠습니다는 주식을 그 선도하고 앞으로 관심도가 가장 높고 텍스 마닝 기법에서 지금 월가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어조 지수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2차 가격 할인을 했기 때문에 예. 과거의 그 관념 그다음에 머스키즘 이런 걸 볼 때는 테슬라가 어조 지수에서 가장 높고 앞으로 대장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는 애플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테슬라가 2차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죠. 예. 일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가격 할인한다 하더라도 사실 쿼인티티가 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 할인만큼 쿼인티티가 늘리지 않으면 판매량이 늘지 않으면 수익은 감소되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애플은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이 정피디 한번 실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예. 이렇게 애플 주가가 올라가고 장 테슬라 같은 전에는 경우는 주가가 2%대 예.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는 주가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 할인에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월가 분위기는 완전히 애플로 완전히 이전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4년 만에 풀리게 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예. 오늘 한일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경제적 측면만 오늘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쪽과 결부시키지는 말아달라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시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과거의 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와 5년 대통령 단임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대립각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만 치우쳐서 말씀드리겠다. 경제 문제에서는 아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죠. 예, 그렇죠. 2019년 7월 달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과거를 좀 상기시켜야 경제적 문제에서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측면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사항을 한번 앞으로 이것은 많이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좀 과거 사항에 그때 사항에 긴박했던 사항을 좀 잠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일본이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통제가 2019년 7월 정확하게 2019년 7월 2일 우리가 10시 한 15분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죠. 이서 우리가 한국의 그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한국에 전곡을 찌른 것이 아니냐 해서 국내의 그 파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그 후에 2차 보복이 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파이트 리스트를 전격 제외했죠. 그래서 미국과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동북아 정세의 긴박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해액이 일본 피해액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다 보니까 예.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든 군사적 보복이든 이런 것이 일본 내 뿜어주는 힘이 적었거든요. 뿜어주는 힘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안보와 연계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한국 정부죠 그때 일본의 군사 보복 이런 측면이 있었긴 했습니다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견제 그리고 사실 그 아베 정부의 추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피해가 일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 지지도가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겁니다. 예. 뭐 당시 아시겠습니다. 그때 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그 아베가 문재인 그 대통령 당시 대통령한테 관계 개선을 모색했는데요. 문 정부가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아베의 그 관계 개선의 비우호적인 태도, 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출 통제가 4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양국이 이렇게 서로 공동적인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이 사실 그 우리 경제라든가 일본 경제라든가 당면한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해소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경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측면에서는 더 대승적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4년 만에 수출 통제에 대한 해제 분위기 예. 이런 것이
양국 간에 서로 노력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이 수출 통제 기간에 우리보다 일본의 입장이 먼저 바뀐 배경에는 일본의 피해액이 우리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예. 아무리 고집스러운 아베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년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라든가 쭉 보면 아베가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국민들이든가 기업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일본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던 대목이 저 피해액입니다. 예. 아베의 대통계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베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한국의 전국을 건드리다 보니까 한국의 피해액이 45조에 될 것이다. 45조 원입니다. 예. 근데 일본은 1,700억 원이다. 이게 이제 숫자가 달린 게 아닙니다. 예. 한국은 45조 원입니다. 홍행 그 놀라지 않는 기색이라 제가 다시 속으로 한번 놀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조 원입니다. 근데 일본이 1,700억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일본 국민이라든가 기업에 사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2019년 7월 수출 통제가 딱 7월 2일 날 시작했는데 7월 달 통계를 보면 초기에 가장 강력하니까 통계 보면 오히려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거꾸로 23배나 높게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일본 국민이라든가 기업의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3부품에 대해서 통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오히려 일본이 큰 거로 나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의도와 달리 굉장히 일본 정부가 당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의 아사히 맥주 아마 생각할 것일 겁니다. 예. 그때 여름철이었었는데요. 그때 우리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그 맥주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예. 수출 통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 젊은이 분들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은 아사히 맥주라든가 사포르 맥주라든가 기린 맥주라든가 그때 사실 수출 통제 이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맥주가 2019년 8월, 9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99% 전년 대비해서 99%가 급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다. 당시에 일부 우리 이 당시 정부에 예. 사실 그 일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왜곡하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는 이게 한국의 젊은이다. 정부에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할 때는 당시에 유행했던 일본의 맥주를 99% 전년비 이렇게 감소할 동안 아주 살아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피해에 대해서 아베 정부의 통계 조작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은 과소 평가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 기간이 길면 갈수록 예. 아베 정부가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본이 먼저 관계 개선을 요청했었던 상황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을 고려해서 비협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한 재개 움직임 이런 부분이 지금 양국 간에 이렇게 관계 개선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불매운동 얘기를 하니까 당시 상황이 또 생각나는데 그 당시 일본의 관광 산업이 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2019년은 유주만이 사실 더웠죠. 예. 사실 이 더운 상태에서 사실 관광 이 피해가 3분기에 GDP 성장률이 굉장히 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아베 정부는 이 반도체 소재품에 대해뿐만 아니라 통제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불매운동 그때 당시에 젊은 들한테 어떻게 상징적인 유니클론이라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뿌리를 잘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이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제가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니클론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느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뭐냐 굉장히 저가했었거든요. 젊은 예. 사람. 그런데 사실 일본의 수출 통제 한국에 대해서 불매운동 들어가면서 이 유니클론에 대한 평판도가 100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관광을 통해서도 사실 일본에 대해서 관광객 수가 한국이 아주 급감했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요. 얼만큼 타격이 됐냐? 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0% 가까이 떨어져서 결국 관광에 의해서 관광객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관광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광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음식업이라든가 뭔가는 유발 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발 피해 정도로 해서 당해년도 2019년에 보면 일본이 3,600억 피해를 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 사람이 사실 한국에 관광객이 안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한국도 서비스업이라든가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는 한국은 380억 불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보였던 애국심, 불매운동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의 관광 분야의 유발 피해도 일본이 9배로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관객에서 더 몰입했던 것은 엔데믹 허거, 그다음에 엔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일본에 그 여행하고 이 방송과 관계자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본에 자주 갔다 오시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본 관광이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클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는 예. 기시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 경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엔저든 엔코든 살리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 지난 4년 동안 끌어왔던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한 일부 일본 국민의 반대라든가 일본 기업의 반대라든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관객 해소를 대승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신이 불리한 것을 만회하다 보면은 이 악수를 반복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베가 사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예. 지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는 시간이 간단히 살펴볼 때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중국이 사실 그 목표 성장률이 5% 떨어지면 나중에 푸틴이 인민들의 지지도를 얻으려는 결국 군사적 모험지를 택할 것이다 해서 굉장히 악수가 되게 되거든요. 예. 아베도 역시 그때 당시에 수출 통제를 해서 일본 기업과 국민들의 지지도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악수를 두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악수를 둘 수 있는 상당히 여기 트럼프와의 관계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채 문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문제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얼만큼 사들였느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전에는 매월 평균 한 100억 달러 정도에 그쳤는데요. 예. 당시에 트럼프 정부가 쓰죠. 빚내서 쓰죠. 이주다 보니까 이 국채분에 대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사주니까 국채금리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매월 통제 이후에는 300억 달러씩 굉장히 컸죠. 그럼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베 퍼주기 미략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밀이라든가 대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베 정부 일본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국도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트럼프가 국민들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콩이라든가 이런 걸 대거 사들였거든요. 이게 아베 퍼주기 미략입니다. 테프라 미약과 마찬가지로 예. 미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 국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도 쓰고 난 농민들은 자 자사의 농민 자국 국민들의 농민 대두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의 농민을 사주다 보니까 일본의 농산물 분야의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농민은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일본판 동학혁명이다 하는 측면으로 아베의 조기 하야 운동이 그때 전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주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다른 사람이 협조를 구하면 악수가 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이 그대로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군사적 문제까지 이제 이르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도 알려주시죠. 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예. 문재인 정부가 이 기소미할 같은 것을 이렇게 제외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대북화 군사 대북화했죠. 그래서 아베 정부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보면 군사의 주도권을 져야 된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6.25 사태 때 일본이
방어적 측면에서 군사적 확충은 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공격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확충 문제는 사실 그동안 반대를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트럼프가 저렇게 퍼주기, 아베 퍼주기, 국채의 사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공세적 차원에서도 트럼프가 일본의 군사력을 확충시키겠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이 그 이후에 국방부 예산이 적으면서 지금은 뭐냐? 군사 대국화를 이렇게 진행시켰던 발판이 그때 당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베 정부가 이런 쪽으로 모색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또 하나의 군사 대국이 됐을 때는 동북아 정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되고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 군사 대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본의 그 브레이크를 걸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성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그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계 개선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이 모든 사태가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제 곧 풀릴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반도체 산업 그동안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앞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일단 관계 개선 속에서 예.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본의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한 WTO, DSB, DS 분쟁 처리기구에 제소했던 부분을 잠정 중단시키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단시키겠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아직 일본의 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변동을 하기 때문에 잠정 중단시키겠다 하는 것은 잘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수출 통제 부분은 이게 내부적 문제가 워낙 그 넓은 범위가 오늘 시간을 갖고 관광이라든가 다른 분에 다 보여줬던 것은 이게 수출 통제를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딱 해소하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다른 문제 너무 확대됐다. 이걸 좀 다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잠정 중단을 우리 조치했었고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2분기 정도는 이게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도체 핵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4년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양국 간의 소재 부품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감소를 보면 한 30%, 40%, 일본은 한 40%, 한국은 30%인데 이게 풀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많은 사람이 중계 리오프닝 경기 부양 중국 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올라간 데에는 대형주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외국 자본도 그 업종의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것이 유발 효과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목은 시간이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아주 세부적인 통제 부분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또 이재용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측에서 풀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 연맹이라든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풀어간 측면이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수출 통제가 반도체 수출 어떻게 꼬였는지를 한번 나중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해서 다뤄질 문제니까 그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들에게도 훈풍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에 투자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네, 2019년 7월 달에 사실 일본의 수출 통제가 되면서 엔 투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게 풀리면 사실 엔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겠는 기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구로다가 이렇게 그 퇴진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온 오에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엔조든 엔코든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 하는 이 입장도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 포기라든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일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베가 10년 동안 추진하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좀 풀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유지했던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라서 일본 경제 살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이런 하나의
큰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2019년 7월 달에 수출 통제에서 엔화 가치가 폭락한 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재개가 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 기대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3월부터 엔화를 시중은행이 추천했던 시각이 엔화 투자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1,100원대가 지금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1,191원대가 지금은 957원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엔화 투자했으면 손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엔화 투자는 반도체와 달리 기대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수출 통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상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